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강사 권경직입니다. 저는 오늘 타임슬립, 과거가 나를 만든다는 주제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요. 지금은 그 삶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교육과 책으로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오늘 이야기도 그런 제 삶의 일부에 대한 작은 소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그널이라는 드라마 보셨을까요? 과거가 변하면 현재도 변한다는 설정으로 우연히 오래된 무전기를 통해 연결된 현재의 형사와 과거의 형사가 함께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드라마 속 안타까운 사연들, 배우들의 명연기, 심금을 울리는 OST까지 더해져서 저에게는 인생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요. 물론 내용이 슬퍼서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고 있는 현재, 그리고 내가 살아온 과거, 앞으로의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현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정과 소통을 주로 다루고 있는 강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가족 안에서, 또 다른 많은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공감을 하고 이해하며 시너지를 내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또 대학에서는 국제 매너와 에티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에 맞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 또한 소통의 방법에 관련된 일이지요. 저는 요즘 너무나 행복합니다. 물론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고요. 때론 지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기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도 얻게 된 것이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는 어떠한 과거가 있었길래 이렇게 지금의 행복한 저를 만들었을까요? 지나온 그 시간, 과거의 시간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인대의 우승과 모델 활동, 방송국 리포터와 MC, 항공사 승무원, 미국 생활, 그리고 미국 내 사업체를 거느린 CEO.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잘 어울리나요? 지금 말씀드린 이 직업들은 제가 강사를 하기 전 걸었던 길들입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증거 사진 나가야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예쁘고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저는 지역 미인대에 우연히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첫 번째 직업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공영방송국에서 리포터와 MC로 방송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국내 항공사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두 번의 사업을 운영하며 또 다른 삶을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모델, 방송, 승무원, 미국 생활, 사업가, 이렇게 화려한 삶, 어쩌면 누군가 한 번쯤은 꿈꿔볼 만한 직업들, 어떠세요? 이러한 직업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소통 강의와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군인 출신의 아버지가 계신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유난히 엄격했던 아버지 덕분에 통금 시간은 무려 7시였고요. 아침 7시가 아니라 저녁 7시입니다. 그 흔한 MT 한 번, 친구들과의 여행 한 번을 가지 못한, 아니 생각해보지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항도 해보고 싶었지만 집안의 경제력과 권력까지 장악한 아버지를 이기기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내성적이고 소심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손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대학 시절, 지금으로 말하면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렇게 지역 미인 선발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내성적이었던 저에게 그런 데에 나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입상을 하면 모델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제 생활이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저는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걱정과는 달리 아버지는 딸이 잡지에나 TV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공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아버지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몇 번이나 저도 성인이라고요 라면서 부당한 간섭을 용기 내어 말해봤지만 아버지의 단단한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의 소통은 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늘 생기 있는 모습으로 떠들며 그렇게 예쁜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 일이었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힘들고 답답해졌고 결국 저는 남들 앞에서 서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던 저는 결국 새처럼 훨훨 날아 멀리 멀리 떠날 수 있는 일, 바로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시험을 서둘러 보고 고향 울산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죠. 이제 진짜 내가 자유를 찾았구나 하는 마음에 무조건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집을 떠나보니까 그동안 모든 것을 부모님의 뜻에 따라온 저는 혼자서는 작은 선택조차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환경 속에서 그 불안감은 점점 더 깊어졌고요. 게다가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제가 기대했던 자유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졌고요. 6개월 동안 함께 해야 했던 팀 안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갈등과 오해가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어요. 그렇게 잦은 비행에 시차 적응까지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는 어느 날 결국 저는 휴직을 하게 됐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참 부끄럽네요. 이보다 훨씬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겨우 이런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니 정말 나약해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저는 나약함,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저 온실 밖으로 나가려는 마음만 그득할 뿐 화초에 물을 주고 온기를 더해주는 그 방법조차 몰랐고요. 온실을 밖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온실 속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버지의 간섭 아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점 숨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어느 날, 함께 유학을 가자는 제안을 받았고, 그 길이 어쩌면 나를 구해줄지, 구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도피로 선택한 미국 생활 역시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쓰라린 관계의 상처를 경험했고요. 아버지에게 보란 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했던 두 번의 사업도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핑계로 집중하지 못한 채 빚만 남기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중한 관계들을 잃고 두 번의 사업 실패를 안고 나서야 미국 생활을 정리한 뒤 1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손에 남은 건 실패한 경험들 뿐이었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 곁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다는 외로움에 하루에도 몇 번씩 베란다 창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감정들을 잊기 위해 하루 종일 바닥을 걸레로 닦기도 하고 며칠이고 거리를 떠돌며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나는 껍데기처럼 살아오다 결국 이대로 멈추는 걸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고, 권경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라고 혼잣말로 제 자신을 아주 호되게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작고 사소해 보였지만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거리를 걷고 있는데 우연히 눈에 들어온 스피치 학원 간판. 왜 나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도 못하고 살았냐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이라도 실컷 해보자는 생각에 덜컥 학원을 다니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으로 의뢰가 들어온 강의를 하게 된 강사님께서 사정이 생겨서 강의를 못하게 되었고 그 강의를 대신 맡아주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특강이니 그저 승무원 시절의 이야기나 리포터 시절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려주면 된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때부터 설레임은 시작이 되었나 봐요. 갑자기 이것이 희망이고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 앞에 서게 되었고요. 2시간을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를 바라보던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만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강의가 끝나고 도망치듯 차에 돌아와 저는 한참을 소리내어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그 가슴 벅차오르는
뭔가 알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온실 밖에서 스스로 싹을 틔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좋다는 강의는 모두 신청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대학원도 입학을 하며 매주 서울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출발을 하여 막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을 해도 힘든 줄도 모를 만큼 제 삶은 충만해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기력하고 나약한 권경지는 어느새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너무 새롭고 신이 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희망이 생겼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가 너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 생겼으니 그 길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신감이 붙게 되었고 저를 필요로 하는 것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진로 특강, 면접 강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비롯한 소통 강의, 그리고 스트레스 강의와 감정을 다루는 강의까지 다양한 강의를 이어가던 중 한 대학에서는 국제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 과목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후 겸임 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의 컨텐츠가 모두 다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회피였고 실패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제 강의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나약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제 강의 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독하게 우울하고 때론 억울했던 과거의 제가 있었기에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통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미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중 단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여 주시기를 꿈을 꿉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중 단 한 분이라도 과거의 경험이 잊고 싶은 기억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여 주시기를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이 제 실패와 결핍을 발판 삼아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50이 넘은 이제는 세상과 건강하게 소통하며 소통 강사로서의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켜달라고 하겠지. 과거에서 무전이 온다고 하면 말이야. 드라마에서 과거의 인연을 지키지 못한 그리움을 표현하며 차수연 형사가 하는 대사입니다. 아,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 같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나약했던 저를 꼭 안아주고 싶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앞으로 넌 정말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박수도 많이 많이 쳐주고 싶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과거가 바뀌면 미래도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과거를 말해줄 수 있는
드라마 속 무전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지 않습니다. 이제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미래를 바꾸는 것은 드라마 속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았으면 추억이고 나빴으면 경험이라는 말을 어디에선가 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저도 모두 그렇게 좋았던 싫었던 간에 과거의 시간들을 추억과 경험으로 바라보시고 과거와 건강하게 소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나를 꺼낼 수 있도록 따뜻한 무대를 만들어주신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강사 권경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